감안을 하고 있었다. 남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교통이 편리한 남문과 동문 쪽에 주민들의 구제기관인 보민청과 부역을 담당한 연호청, 작청과 향청이 있었다. 이 동문과 남문은 다른 두 문과 달리 이 굵은 대로입니다. 이 대로가 직결되는 그러한 그 교통의 거점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교통의 거점이 두 동문과 남문이라면 이쪽은 이 두 쪽이 두 방면이 이 읍성 전체에서의 외부, 그 반대쪽으로는 내부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외부 공간 쪽으로 이 일반 행정 실무청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청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반 백성들의 그 접근의 그 교통 편리성을 감안한 그러한 배치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지도를 통해 드러난 조선의 읍성. 그 속엔 읍성의 모습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인식까지 담겨 있었다. 이렇게 조선의 읍성은 지배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활과 행정 편의에 맞춰 계획된 도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과는 달리 당시 백성들이 단순히 통치의 대상만은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광활루 앞입니다. 이 광활루 오작교 하면 이 춘향의 정절과 함께 남원의 상징인데 아마 당시의 사람들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던지 지도에 아주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이 광활루 옆으로 이 울창한 숲이 보입니다. 독림, 동쪽에 있는 숲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줄기와 이 가지까지 아주 섬세하게 그 나무를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숲 같은데 왜 이렇게 눈에 띄게 그려놨을까요? 남원 광활루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광활루 옆에 그려진 울창한 숲은 보이지 않는다. 숲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 흔적들은 남아있었다. 독림교뿐 아니라 독림사란 이름을 한 절도 있었다. 독림은 교룡산과 백공산에서 흘러내리는 좋은 기운이 남원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인공림이었다. 풍수지리 사상의 바탕을 둔 숲은 다른 지역 지도에서도 항상 나타난다. 숲이 그려져 있다. 숲이 읍성을 둘러싸는 모습이다. 이 지도에 잘 나타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각 읍지 주변에 그 임수라고 하고 또는 이제 비보림이라고도 하는 인공림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성한 숲인데요. 이 인공림 같은 경우가 아주 지도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걸 아주 중요시했던 결과인데 이것의 기능을 보면 첫째는 우선 그 풍수적인 그 비보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곳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이제 지기가 허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또 이 숲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풍수해라든가 홍수를 막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물론 실질적인 기능을 한 것은 인공림뿐만이 아니었다. 남원의 경우 인공산을 만들기도 했다. 남원은 땅 모양이 떠내려가는 배의 형상이다.
조사는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게 묶어놓는 닫체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인공산의 흔적은 지금도 조산동에 남아있다. 이곳에 만들어진 조산 역시 실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예, 지금 이 조산을 보면은 이쪽 지형이 서쪽에 완전히 이렇게 트여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이렇게 막아주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쪽 바로 앞에가 이제 축천이 물이 흐르고 앞에 이쪽으로는 이제 요천이 흐르는데, 그 물이 범람했을 때 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방비 시설로도 이렇게 활용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궁리 마을까지 들어가죠. 인공산이나 인공림이 다양한 기능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인공림이 있는 남원 주천면 용궁리를 찾았다. 이곳의 소나무 숲 역시 풍수지리적인 기능과 함께 바람을 막는 역할을 했다.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뭐 나쁜 기운이랄지 바람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숲을 세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데서부터 이렇게 쭉 둘러서 마을 앞으로 삥 둘러서 이 비보림 개념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숲으로 갖고 오는 것이죠. 인공림의 기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함양의 숲은 남원의 독림처럼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주도 뽕나무 숲은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했다. 남해의 물금 방조림은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서 둔 것도 있겠고, 또 바닷가에 있어서는 이 임수를 유지함으로써 고기 어족들이 거기에서 알을 놓는다든가 많이 번식을 해요. 가령 경상남도 물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하나의 그 어족 보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서는 바닷바람을 막아가지고 농토에 건조를 막는다. 그래가지고 곡식의 생산성을 이것을 높인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공림은 기능에 따라 나무의 종류가 달랐다. 남원의 독림은 어떤 나무였을까? 용성지에 기록된 시구절은 버드나무였음을 추정하게 한다.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는 전국의 인공림을 조사했는데 이 자료엔 남원의 독림에 대한 기록도 있다. 독림에 팽나무, 버드나무가 있다고 쓰여져 있다. 이 책엔 1930년대 독림의 모습을 찍은 사진도 실려 있다. 남원 독림의 수종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전문가의 지도 분석을 통해 나왔다. 이거 너무 잘 됐네요. 예. 이 화법은 이것은 버드나무요. 임수로서 기능을 발휘하자면 첫째 나무의 성질로서 말이죠. 오래 살아야 되고 또 나무가 굵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키가 커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여름에는 짙은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보기에 좋아야 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임수로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채택될 수 있는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나무로서 우리가 든다면은 느티나무, 해와나무, 팽나무, 왕버들, 소나무도 들어가게.